네, 이항용의 얼가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이제 2월 증시가 미국에도 시작이 되기에 1월 증시가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인사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증시 마무리, 이제는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주간, 월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1월 초만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흘러내렸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 또 주위에서 큰일 났다, 미국 주식 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 미국 주식 1월 시장은 상당히 또 강한 흐름으로 일단 마감된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지난 주말 증시는 3대 주스가 모두 일단은 출발은 상당히 좋았지만은요. 그렇지만 이미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소위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시 들어가면요, 다우만 0.3%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은 1%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1.6% 하락한 한 주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월간 단위를 보면 모두 상승하면서 연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 효과, 1월에 대한 확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1월 달에 플러스 났을 경우 연말까지 해서 상당히 강했던 흐름이 나왔던 것이 상당히 큰 통계적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1월 달에 첫 닷새가 플러스 나고 1월 한 달이 상승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주가가 좀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도 일단 근데 그게 다 맞아떨어졌네요, 이번에. 첫 1월에 5거래일도 강했죠. 네. 그리고 1월 전체도 플러스고. 맞습니다. 네. 1월 첫날, 첫 5일은 아주 조금 한 0.1%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른 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다우지수는요, 지난 주말까지 해서 2019년 1월을 보내면서 4.7% 올라갔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는 거리가 지금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추이 먼저 좀 보시겠고요. S&P 500도 1월 23일 날, 그러니까 설날 연휴가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목요일 날입니다. 미국 현지의 날짜로 기록 목요일 날 사상 최고가 기록한 대비 주가가 약간 쉬고 있지만 불과 1.3%. 물론 또 많은 분들 또 관세 전쟁 되면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다우지수는 1%. 그리고 S&P는 1.3%밖에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발표된 소위 관세 전쟁 얘기 잠깐 간단히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요.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25%가 이제 원칙적으로 제시됩니다. 캐나다는 이미 맞대응을 선언했고요. 중국과 멕시코도 맞대응 적극 검토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월가라든가 그 학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넬 대학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요,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 경쟁사이든 동맹이든 어떻게 됐건 간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이제 어제 뉴스 보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국제 무역을 심각하게 혼란시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첫 관세는 이제 이 관세 전쟁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트럼프 관리들은 결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월 4일자 이제 수입품 이런 것부터 이제 관세가 되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세 전쟁이 계속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냐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네. 과연 인플레이 우려가 없이 트럼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지금 특히 캐나다, 멕시코는 우리 입장에서 약간 뜨거한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국경 관리 좀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미국 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각국이 더 노력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펜타닐 문제 아닙니까? 결국 마약 성분의 그 약 이런 것들이 미국의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으라 해서 지금 25% 관세인데 이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특히나 트럼프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없앤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짝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거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어찌됐건 캐나다에서 오는 물건들, 멕시코에서 오는 물건들이 문제가 만약 되면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 올라가면 2.6%인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임이라든가 마약 유입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유럽에서 관세가 인상되면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실제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건 거의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물건이. 문제는 멕시코 내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나 농산물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수많은 저렴한 공산품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나프타를 대비해서 멋져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성을 갈 수 있을지는 뭐 뚜껑이 열려야 되겠고요. 양국이 뭐 협상을 많이 하겠죠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건 주식시장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폭락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겠고요. 주식시장에 당분간 일정 수준 변동 확대는 불가피하겠죠.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되니 물가가 올라가면 또 달러가 좀 세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굳이 이제 산업별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산업별로.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원리가에서 생각하는 시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 쪽에서 보면 일단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나프타 때문에요. 그래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는 생산이라든가 자동차 및 부품인데 사실 이거 회사들이 다 누구 회사냐면 미국 회사들이 오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IT 쪽으로 보면 굳이 이제 중국산 부품 또 하나는 결국은 소위 중국에서 바로 보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희귀 어떤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속될지 또 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는 이제 10%만 25%가 아니라 10%인데 캐나다산 에너지 그리고 목재 같은 것은 거의 다 캐나다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관세가 매겨질지 보셔야 되겠고요. 농업이나 식음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단 미국 멕시코나에서 거래가 많고 실제로 이게 보복했을 경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한 두세 가지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문장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머니투의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보시는 분 입장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린 초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만 특히 예를 들어서 매그세븐의 이익의 집중적인 이익 증가 그런 시대는 별로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것, 안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분산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투자자의 몫은 스트레스와 함께 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고 한두 종목 했을 경우에 기쁨도 크겠지만 스트레스가 엄청 커질 수 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은 오롯이 우리 시청자분들 몫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하지 않았던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 텐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ETF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엄연한 현실이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 취임식만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강한 이야기가 없어서 좀 지나가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월이 시작하자마자 이 강한 관세 정책,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번엔 유럽까지 일단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맞대응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그럼 뉴욕에서 있었던 월가 헤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여전한 주가 상승 베팅입니다. 애플과 비자, 마스터카드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대한 월가 평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애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베팅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애플은 아시다시피 실적 이렇게 싹 만족스럽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 처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게 움직임이 썩 만족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주가는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그럼 주가가 실적이 크게 썩 좋지도 않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14%나 줄어들었고 뭐 이랬지만 그리고 아이폰 매출도 생각보다 안 났죠. 주가가 왜 이렇게 사람 긍정적으로 보느냐. 한 서너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월가를 봤지만 애플에서는 한 자릿수 초반이 상승 가능하다 얘기했고요. 서비스 매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서비스 매출이 드디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했다. 그리고 마진율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월가의 시각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국가별로 언어별로 발표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새롭게 신제품이 팔린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신형 제품을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나올 때 그때 사야지 완전히 새 제품의 어떤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똑같이 TD코인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팀쿡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금 아이폰 16의 판매 증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늘릴 것이라는 믿음을 이번에 실적 보고 재확인했다 얘기하면서 253에서 265달러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위에는 초록색이 많고요. 아래쪽은 빨간색이 많은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 전에는 이번 올해 들어서요. 최소 3곳이 투자기회는 하향했고 목표 주가를 5곳이 하향했는데요.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최소한 6군데 정도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다 발표됐고요. 월가 이것만 보면 똑같습니다. 비자도 마스터도 똑같이 최소 각각 10곳이 투자 의견 내지 목표 주가가 올려놨다. 그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예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보거든요. 전부 다 카드 결제하고 간편 결제하는 이런 세상이 전 세계가 더 그냥 쉽게 해서 똑같은 현상이다. 늘 말씀드리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자, 월가의 의견은 뭐 애플뿐 아니라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도 계속 상향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줄줄이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니 그거 계속 좀 세 번째 헤드라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블랙록 얼마나 통 큰 배당금이길래 세계 최대 자산관리사 블랙록이 얼마나 배당금이 좋을까? 그런데 이게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또 그런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렇게 하려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워낙 실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을 좀 계속 꾸준히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블랙락은 운영 자산 규모가 지지난주죠. 2주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11.5조 달러 기록하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운영 자산 규모입니다. 운영 자산 규모가 놀라지 마십시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30년 동안에 연평균 20%씩 운영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것에 어떤 명성에 걸맞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당연히 글로벌 자산 1위 기업입니다. 지난주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성장률 자체는 2.15%밖에 안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6년 연속 배당을 꾸준히 늘려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가 기준 보면 배당 수익률은 한 2% 정도 됩니다. 이 그림은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같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워낙 실적 좋게 나오다 보니 16일 실적 발표 이후 최소 6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지난 주말은 가격은 시장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블랙록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참 부럽네요.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대주를 뽑았는데요. 예, 이번 주에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S&P 500 기업 중에서 100여 개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주간에 가장 바쁜 주간이 이번 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이 딱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얼추 제가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까지 발표된 기업 전체에서 한 77%가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10년 평균이 75%니까 기대 이상이 더 많았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등 상승률도 이번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100여 개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을 CNBC에서 추렸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요. 목표 주가는 물론이고 주당 이익 전망이 10% 이상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 오른 기업을 뽑아서 한 4종목만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스테이시라든가 포트넷 그리고 여러분들 또 관심 갖고 있는 팔란티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2월 6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당 이익은 0.6달러에 매출은 16억 달러.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내일 아침 새벽에 저희가 전해드릴 팔란티어가 되겠는데요. 주당 이익은 11센트에 매출은 7.81억 달러. 그리고 참고적으로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한 날 평균적으로 84% 정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주가는 좀 상승했던 경향이 더 많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빠르게 팔란티어에 대해 실적 발표 나오는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에는 아주 굵직한 실적 발표들도 많고 팔란티어 요새 AI 소프트웨어 아주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